안녕하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나다움을 이야기하는 현다운입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간혹 이런 질문을 좀 받습니다. 한때는 가까웠는데 지금은 관계를 끊고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처럼 서로를 미워하게 된 사람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친구이거나 동료일 수도 있고요. 가슴은 아프지만 가족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멀어지는 데에 혹시 나의 대화법이 한몫한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대화법을 점검했을 때 내 관계를 살리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연구 및 관계 치료의 권위자인 존 가트맨 박사는요, 대화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원수가 되는 대화. 두 번째, 멀어지는 대화. 세 번째, 다가가는 대화입니다. 원수가 되는 대화나 멀어지는 대화는 관계를 죽이는 대화가 되고요. 다가가는 대화는 관계를 살리는 대화입니다. 여기서 다가가는 대화는 공감의 대화의 일종으로서 관계를 살리는 핵심 요소가 되거든요. 공감 대화는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말하지 말고 소망을 말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는 공감의 대화의 핵심이고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 말고 소망을 먼저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관계일수록 생각을 말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서로가 원치 않은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거죠. 그렇게 일하지 마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꾸어서 말하는 거죠. 상대에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명령은 거부감이 드는 반면에 부탁을 받으면 조금 마음이 너그러지면서 들어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바꾸어서 말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맹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맹인이 이렇게 써놓고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그 팻말을 보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깡통에 동전을 하나둘씩 던져주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죠.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와서 팻말을 바꾸어 적습니다. 그 뒤부터 지나가던 행인들이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요. 동전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런하게 넣어주고는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이 또 찾아왔길래 맹인이 물었습니다. 혹시 팻말을 무엇으로 바꾸어 썼나요? 이렇게 물으니 여인이 말만 조금 다르게 바꿨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네요. 다른 표현이 상대의 행동을 변화시킨 거거든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소망으로 바꾸어서 말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 팻말을 본 행인들은 내가 보고 있는 이 꽃을, 이 하늘을, 이 날씨를, 이 사람을 볼 수 없겠구나.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타인을 돕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일화가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 나의 감정을 자극할 때 잠시 멈추고 좋은 반응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은데요. 말을 할 때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소망을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멈추기.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판단, 비난 이런 것을 멈춰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감정과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에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의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소망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여느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엄마와 아들의 대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들이 말도 없이 너무 늦은 상황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불쑥 화를 냅니다. 야, 지금 몇 시야? 몇 시인데 연락도 없이 이제 들어와. 손이 없어? 휴대폰 없어? 친구들이랑 노느라 엄마 생각도 안 났지? 이런 엄마의 발언을 듣는 순간 아들은 불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묻지도 않고 맨날 화만 내요. 폰 잃어버려서 찾아다녔던 거라고요. 아,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엄마. 두 사람 모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판단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죠. 이것을 소망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늦게까지 연락이 없어서 엄마가 걱정했어. 늦을 때 문자라도 한 통 주면 엄마 참 좋을 것 같아. 마찬가지로 엄마의 짜증나는 말을 들었지만 아들도 좋은 반응으로 선택해서 소망으로 돌려서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요. 엄마, 저 휴대폰 잃어버려서 찾느라고 연락도 못하고 늦었어요. 근데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엄마가 다짜고짜 화부터 내시니까 저도 너무 속상해요. 화내기 전에 제 사정을 한 번만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같은 뜻이지만 다르게 표현해 본 겁니다. 생각을 말하지 않고 소망을 전달했을 때 관계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럼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어려운데요. 상대가 비난 섞인 말, 생각과 판단을 전달했을지라도 그 말에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귀에 필터를 하나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번 반응해 보는 겁니다. 아, 김대리, 발표를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이 없잖아요. 아, 언제까지 그렇게 벌벌 떠면서 보고서 발표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이렇게 이 부장님이 얘기했다고 칩시다. 김대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아씨 때려치울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김대리의 귀에 필터를 장착해서 이 부장님에게도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라고 추측해보는 겁니다. 아, 내가 떨려서 발표 못했던 것이 속상하시구나. 지금까지 고생한 게 보람이 없을까봐 속상하셨던 거구나. 조금 더 떨지 않고 발표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러셨구나.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괴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만 들을 수 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상대방 말 속에 숨은 뜻을 듣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물론 저부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